13번부터 같이 또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래도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이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 구역을 제정하죠. 그죠? 이게 원칙이죠. 그죠? 이게 원칙이고. 자, 두 번째, 예외가 뭡니까? 반대죠. 그죠? 반대는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다만 이때는 예외 규정은 반드시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는 개발 계획 수립하되 면적이 330만 이상이라면은 몇 년? 그때는 5년. 얘는 330 미만이다 그 뜻이죠. 예. 그러면 여기 개발 계획에는 원칙이죠. 여기에는 많은 개발 계획이 있겠죠. 뭐 구역 지정이니까 구역의 위치, 면적 등등등, 심지어 시행자는 누구로 할 것이고 시행 방식은, 시행 기간은 나오지만 특히 시행 방식 중에서 만약에 환지 방식일 때에는 면적 총수 동의 요건이 있다. 그렇죠, 그죠? 면적 얼마? 면적 3분의 2 이상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 반드시 동의를 받아라 그 얘기죠. 환지 방식은. 그런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받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의 내용 중에서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박수세단 도시개발구역 밖의 수용 사용 세입자 단계별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있지만 예외적일 때 유일하게 네 가지는 여기에 포함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할 때는 뭔가 한마디로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그죠? 말듯이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하지 않고 그냥 공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아마 덤빌 겁니다. 내 개발 계획이 공모가 당선되면은 당선된 자한테 네가 한번 그 계획서를 한번 사입해 볼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 공모할 때 또 뭐 있죠? 미개발 지역이죠. 미개발 지역. 왜 그럴까요? 미개발 지역을 먼저 여기 개발이 안 된 곳인데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은 하루아침에 소문 다 퍼져요. 땅값 벌써 다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구역을 탁 지정해 놓고 시작해야 땅값 올라가는 걸 막겠죠. 그죠? 그래서 미개발 지역 주상공 합해봤자 30% 이하라는 얘기는 반대로 녹관농자가 70%가 넘는다. 여기서 보존 녹지역만큼은 개발 사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머지 보존 녹지는 제외. 생산 녹지도 이왕이면은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30% 이하. 나머지 자연 녹지, 관농자, 도시 외지역. 그죠? 예, 전부 미개발 지역이죠. 세 번째. 국장이 공법의 아버지야. 집안의 아버지가 하겠다는데 뭐라 그래?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죠? 다만 자연환경 보존지역만큼만 맘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국장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요. 같은 급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그죠?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하는 요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는 제외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하고. 자, 요까지 보고. 자, 먼저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 맞죠? 2번 세입자의 이들은요. 세. 딱 동그라미 세. 요거. 원칙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외적
할 때 유일하게 들어가잖아요.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맞는 편이죠. 3번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틀렸죠. 뭐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구역에서 주거 등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얘가 복합 기능으로 해라 그 뜻이죠. 면적 기준이 330 이상입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이미 먼저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라고요? 들어맞도록 뭐 부합되도록 적합하도록 그런 말이에요. 다만 이 법이 들어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맞도록 해야 된다. 항상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작죠. 광역도시계획은 관할구 둘다 거치는 것 전부 일부, 도시군 기본계획 부산이 전체인데 개발계획은 부산시에서 일부 당연하죠. 이렇게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하면 틀리겠죠. 14번 자 구역, 여기서 이제 구역인데 구역 자 앞을 봅니다. 구역인데 자 구역에서 자 지정권자가 중요하죠. 자 먼저 원칙이 누구죠? 시도지사 대장이죠. 그죠? 일반 시, 군, 구청장은 해당하지 않아요. 왜? 사업이 도시개발 한 신도시 형성화 사업인데 구청장은 여기는 해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예외는 야 이 5가지는 누구 찾아가서 국장으로부터의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5가지죠. 첫 번째 뭐죠? 국가가 할 때. 두 번째 누굽니까? 두 번째 누가? 중앙 행정기관장 행장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지정해 달라고 뭐 할 때? 요청할 때. 자 중요한 포인트 어디 있어? 노란 거 여기 있구나. 자 이때 여기죠. 여기에 국장과 같은 급이잖아요. 여기에 뭐는 안 들어가요? 지자체는 안 들어가요. 뭐 지자체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공법이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세 번째 뭐죠? 자, 오늘 행정끼리는 요청하죠. 비행정청이 할 때는 제한한다 그래요. 누구죠? 공공기관의 장, 토, 관, 농, 수, 철, 매. 그 다음에 정출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죠? 철제. 얘네들이 누구한테는 국장한테 뭐 할 때에는 제한. 항상 여기 제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1월 내 통보, 연장도 1월.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잘 봐요. 국장한테 제한하는 경우는 공공하고 정출이고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잘 보세요. 특도 시군구한테 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헷갈려요? 얘는 국장한테 할 때고 봐봐요. 요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에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뭐는 빼죠? 국가, 지자체, 조합을 빼고. 그렇죠? 이때도 요청이 제한이요. 제한이니까 행정청은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 둘은 빼는 겁니다. 그렇지? 빼죠? 조합은 아직 없는 존재지 않잖아요. 구역 지정한 이후에 설립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해달라고 할 때는 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빼는 겁니다. 얘 때도 뭐야?
얘도 뭐요? 1월, 1월 똑같아요. 1월, 1월. 다만 여기서 민가는 못 믿어.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이거 동의죠. 여기 뭐도 포함돼요? 지상권자도 포함. 물론 여기 이제 뒷얘기는 냅두고 이제 냅두고. 그래서 제안한다. 이걸 강조하는 잘 보세요. 이거 왜? 왜냐면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국장한테 제안할 때는요, 공공하고 정부출입이 아니죠. 자, 여기에 지방공사 포함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특도 시군구한테 할 때는 포함되죠? 이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왜? 얘만 제외니까. 이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네, 요거.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얼마 면적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그죠. 다섯 번째. 자,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해서, 자, 지정할 자를 정하잖아요. 협의가 안 될 때죠. 시도 또는 대도시 간 협의가 안 될 때는 국장의 지정사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죠. 항상요, 공부하다가 정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천재 이런 말 나오면은요, 최소한 국가 차원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국가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공공 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에 제재하지 않는다. 여기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지방도 없다. 하지만은 특도 시군구한테 할 때는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4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도의사 또는 대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도요, 원칙이라고 얘만 지정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의무적이에요. 예. 왜 의무적이냐? 도시개발이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거기 때문이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하지 않아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부산하고 경남하고 걸쳐 있다. 그게 뭐 양산이 되었든 간에 어디든 간에 걸쳐 있다. 이때는 시도 대장이 협의하여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랬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국정으로 하는 것이죠. 국정으로. 3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요거 얘기죠. 4번. 자, 대장을 뺀 일반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계비 자문을 거쳐 시도의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저를 봐요. 이거잖아요. 여기에 자문을 거쳐. 물론 여기는 요청하잖아요. 자문. 누구죠? 시도의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의사이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이 중에 누구 말하는 겁니까? 특광도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어차피 큰 틀에 말하는 거니까.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것하고 저것하고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것도요, 요거 국장이다. 특도시군구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낼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조합은 특도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뭡니까? 여기 국가지자체조합은 제외니까 틀렸죠. 도시개발조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5번 봅니다. 조합은 그냥 문제 풀면 설명할게요. 조합은 여러분들 자 요약집으로 말하면은 55페이지 있습니다.
다행히 개발법상 조합의 내용 얼마 안 돼요. 정비법이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때는 이때 인가 안 받죠? 이때 신고죠. 딱 두 개. 하나는 뭐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고 방법 변경 두 개만 신고. 2번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니죠. 수용 사용 방식에 조합이 나와 안 나와? 안 넣어. 왜 안 넣어줘? 조합은 뭐만 가능하죠? 그런 말하면 안 돼. 그치? 전부 한지. 그냥 환지 안 됩니다. 환지는 혼용도 있잖아. 전부 한지입니다. 전부 한지. 하여튼 수용은 안 됩니다. 틀렸죠. 3번 찍은 자, 여기 많아요. 지금 내가 아까 봤어요. 조합 설립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또는이 아닙니다. 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또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지문에 넣는 겁니다. 한 번 더. 숫자만 딱 보고 아싸 3번이네. 땡. 4번.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얘기했잖아요. 전부 환지 방식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너들이 해. 토지 소유에 너들이 해. 아니면 너들이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조합 설립에 너들이 해. 하겠다고만 나한테 얘기해. 무조건 지정해 줄게. 그런 말 안 하면은 이제 지자체에 등의한다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을 시행제로 지정한다. 맞죠? 네, 답 4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54페이지 쌍가로 2번 원칙 요 내용입니다. 나머지 이제 예배 이런 것들 또 다른 또 뭐라 그럴까 또 다른데 또 문제 할 때 나올 겁니다. 또 그다음에 5번 조합원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야 한다? 아니죠.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 설립되면 다 자동 조합원이야. 반대해도. 이제 정비법 가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죠. 재건축에 대해서만, 그죠? 재건축에 대해서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고,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법률이 팔고 나가 매도 청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가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은 수용 사용 방식도 못하는 겁니다. 왜? 동의한 자는 나중에 조합원이니까 토지 건축물 줘야 되고,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통해서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 건물을 사기 때문에 수용 사용은 안 나오죠. 아예. 언제 나오죠? 천재지변일 때만. 지진 나가지고 건물 다 넘어갔어. 그때는 뭡니까? 동의고 자시고 그러면 건물 안 놓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동의든 반대든 떠나가지고 건물 다 넘어갔는데 그냥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수용 방식 안 되는 가는 매도 청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수용 방식일 때 나오죠. 그죠? 방식일 때 나 돈 싫어, 명예 싫어, 뭐가 좋아, 땅 좋아, 건물 좋아. 아시겠죠? 자, 1번 토지 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이면 당연하죠. 누구는 일부니까, 이거 일부가 2분의 1 이하예요. 그러니까 10억이면 5억이고 6억이면 3억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일이 다 기재해야 되겠죠. 김영식 증권을 하며, 이율은 발행 당시에 금융기관이 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정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틀렸죠? 누가 정하죠? 발행자가 정한다. 지정권자가 누구요? 발행자가 정한다. 이거 있어요. 원래 얘는 돈 받아 가는 건데 땅 달라네. 또 내가 토주공인데 아파트 건설하니까 아파트 달라 그러네요. 이럴 때
그 발행하는 자가, 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서로 이제 협의해가지고, 협의하겠죠, 그죠? 정하는 것이 지정권적 일리 다 이런 까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2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당연히 원할 때 하는 것이죠. 그렇죠? 100% 10억 줘야 되는데 원한다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 동그라미에서 여기도 전부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전부를 안 하고요. 이렇게 넣어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래서 일부 동그라미 하세요. 항상 옳은 지문도 틀리하는 것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전부 또는 일부 아닙니다.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번을 알면 바로 4번 같이 할게요. 그 일부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같이 해야 되고요. 3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 채권을 발행하려면 당연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자, 보증번은 누구만? 민간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민간이죠, 그죠? 앞에 토지 소유 대신에 공공시행자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것까지. 5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당연히 발행 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은 뭘 받아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번, 환지 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수리환, 다 같이 시작. 위지면 토수리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이번에 환지 설계는 평가식이 원칙, 면적식이 예외입니다. 평가식 원칙 하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맞죠, 그죠? 피업자, 피업. 여러분들 왜 강조하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토지를 평가할 때 기억납니까? 토지평가협의회, 자, 먼저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치죠. 그래서 평심. 얘도 뭡니까? 면적이 아니라 뭡니까? 평가식. 평가식. 이 원칙이고 예배가 뭐요? 면적식입니다. 이렇게 아예 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평가가 항상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왜? 시험 볼 때 면적식이 원칙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식이 원칙, 면적식이 예외. 3번, 공치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는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적응 환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간단합니다. 만약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 그 앞으로, 그죠? 공공시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 땅이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치도 정하지 않고 아파트 쪽으로. 면적도 옛날 면적이니까 너도 간벌 50 적용해. 이거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 넓습니다. 옛날에는 500평이면은요, 원칙은 간벌 50%면 얘도 250 받는 거 맞잖아요. 근데 500이 아니라 700, 800, 1000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지역 시민들에게 더 좋은 겁니다. 뭐 때문에? 세 글자. 왜 땅을 더 줍니까? 왜 말을 못해? 첫 글자가 주, 두 번째가 차.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더 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답답해라. 그 일부러 더 준다. 주차장, 요새 뭐 솔직히 집집마다 차 다 있잖아요. 여러분 시청, 구청 가보세요. 주차 때문에 확 되는 경우 드물어요. 가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다가 누구 뺄 때 기다렸다 빼면은 싹 집어넣고, 그죠?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소 토지에, 그러니까 위치 면적 등 하나의 3번에 적응 환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적이죠. 반드시 아니하는 거 아니기 때문이죠. 4번,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법으로 정한다. 토지 등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으로 정할 것이고, 조합설립 할 때는 정관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 할 때는 시행규정으로 정하겠죠.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놔야 따라간다는 얘기죠. 5번,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 없이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신청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 여기 땅이 한 300평 있는데 환지 방식으로 한답니다. 그죠? 나중에 50% 감보율 적용해서 땅 준답니다. 난 지금 사업에 돈이 필요해. 돈 달라.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은 당연히 누구? 임차인의 동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의 없이 틀렸습니다. 5번은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동의 없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도 받는답니다. 18번, 환지 처분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내가 일부러 다음 날짜 있는 것 없는 걸 내가 일부러 모아 맞는 겁니다.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넣을지라도 요걸로 정리하면 다 끝이에요. 옳은 것.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 말편이, 나는 환지계에서 정했다. 내가 받을 땅이 있다. 그럼 다음날 가야 받는다. 안 정했다. 그럼 다음날 갈 필요가 없고 다음 날짜 안 나오고 12시 땡 하면 소멸 이꼬로 돈을 받았든지 받든지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아니고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권 그대로 이어진다 그 말이죠.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안 정했다는 얘기죠.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다음 날로 안 되겠지. 그죠? 아예 안 나오고 12시 땡 하는 순간 환지 처분이 공고는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왜? 안 받으니까 소멸한다. 청산금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이죠. 답 2번. 3번,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는 땅으로 안 받고 건축물의 일부, 주로 아파트 받는 거죠.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받죠.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 그럼 얘는 뭡니까? 내가 옛날에 조금 방금하는 갑구라면은, 나 옛날에 땅에 건물에 1억 원짜리 은행에 저당 잡혀 있어요. 갚든지 안 갚으면은 내가 받는 입체 환지에 을구에 설정되겠죠. 그죠? 그 뜻입니다. 언제? 다음 날에. 소유권도 다음 날에. 그죠? 을구도 다음 날에.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가 아니고 언제요? 다음 날에 해당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걸로 본다. 갑구든 을구든 간에 소유권이건 소유권 외에 걸리든 간에. 4번, 제비지는 시행자가, 그렇죠. 보루지는 많으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이다. 소유권 시대는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5번, 환지 예정지에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 시대 간다. 5번 찍은 자 분명히 있을 거야. 있죠, 그죠? 틀렸죠. 환지 예정지는 예외 규정이니까, 그죠? 환지 예정지는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외 규정이니까 이때는 다음 날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죠? 소유권, 그러니까 한참 뒤죠. 예외니까 다음 날 이후에 등기까지 다 마쳐야 돼요. 왜? 원칙이 아니라 예외니까. 일종의. 언제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19번. 자, 정비법입니다. 정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요약집은, 자, 한참
자, 74페이지 있습니다. 정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비 계획의 작성 기준 국장. 2번 시장 운수는 자 정비 계획의 위반 건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특시, 특도, 시, 군, 구잖아요. 그죠? 다른 말하면 시장 군수 등도 맞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어차피 그러니까 특시, 특도, 시, 군, 구니까 시장 군수 이거 다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써요. 아시겠죠? 정비 계획을 위반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주민 설명에 플러스 정비 기본 계획은 14일, 정비 계획은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여기 주민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니까 소유자뿐만 아니라 뭐까지 세입자까지 다 포함돼요. 세입자도 주민이니까 그 지역에 공람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지방의 의견은 며칠 내에 제시합니까? 60일 내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까지는 잘 나오지. 아직까지 뭐 지방 의견도 60일 이내에 제시하라까지는 아직까지 나온 적 없어요. 근데 해야 돼. 그러니까 의견 제시 60일, 통보도 60일 갖다 해요. 그래서 내가 2번을 3번 강조하게 한 거예요. 시장 또는 군수는 제한이 있는 경우, 그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일로부터 30일이 아니면 얼마나 해?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뭐냐고요? 정비계획을 나왔으니까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의견도 얼마나 해? 60일 이내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반영 통보도 며칠 내에?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자 연장은 며칠? 30일이죠. 근데 연장은 언제 합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60일이죠. 그죠? 부득이한 경우에 30일입니다. 3번이죠. 4번 토지 소유자는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74페이지에 쌍가로 4번에 그 박스 있죠?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 정도 낸 겁니다. 5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러 내본 겁니다. 이런 건 틀리지 않습니다. 이걸 뭐 다른 거 보니까 뭐 늘 지문이 없어. 그래서 쌍가로 2번 있죠?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9번을 한번 넣어본 겁니다.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게 하는 지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요. 아마 다음 파트는 아마 정비 기본 계획 문제 나올 거예요. 20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입니다. 75페이지인데 이것도 잘 나온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지문들로만 만든 겁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 주형이 많아요. 일단 제외할 수 있다. 이 문제 여기죠. 제외한다 하면 틀려요. 또 있어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건데 그 위반권자를 굳이 말하면 특시, 특도, 시군구 줄이면은 시장, 군수 등이잖아요. 시도지사로 또 바꿔냅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75페이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예요. 근데 5번은 나온 적이 없어. 왜? 올해 생긴 법률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1, 2, 3, 4까지인데 5번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5가지 다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2번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요청 동그라미 하세요.
정비 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무조건 요청은 다 똑같아.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요청 플러스 아시겠죠? 동의받아 요청입니다. 거기에 나오죠. 니은에 박스 안에 1번도 10분의 1 동의 플러스 요청, 2번도 10분의 1 동의 플러스 요청, 3번도 10분의 1 동의 플러스 요청입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10분의 1, 10분의 1. 이게요 3분의 1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같게 안 하려고 내가 바꾼 거 2분의 1로. 요거를요 제 생각에도 과반수로 싹 바꿔내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예 요청을 뭐라고요? 10분의 1. 그 다음에 답 2번이죠. 3번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해서 정비 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4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줄 끄세요. 주택단지 내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주택, 부대 복리시설 전부 다 하나 말하는 겁니다. 간혹 시험에요 주택단지 내의 주택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적어요. 주택만 X. 5번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한다는 것까지. 예, 30일 맞습니다. 21번 시공자 선정인데 요약지 82페이지 있어요. 82페이지에 이건 잠깐만 요약집 있지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내가 몇 번 강조했는데 아마 틀린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자, 시공자를 선정할 때 만약에 현재 조합이 한다. 첫 번째 조합이 한다. 조합의 조합원들이 그 민간인들이 뭘 시공합니까? 그죠? 우리 이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짓는다. 건축주는 나야. 건축주는 나지만 내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업자하고 계약하듯이 시공자와 계약한다는 얘기죠. 그럼 조합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고는 다음에 하겠죠. 이게 언제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건등, 민간이죠. 건등을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건설업자 등등이니까 선정하는 겁니다. 의무적이죠. 그런데 몇 명 이하? 100명 이하는 작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는 시공자가 여기서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얘는 뭘 한다고요? 정관으로 정하라. 그러니까 정관으로 정했으면 정관에 따라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예를 들면 근데 얘는 원칙이고 하여야 한다. 얘는 뭡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또 누가 할 때죠?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20명 미만일 때는 누가 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얘는요, 조합이 아니니까 조합 설립 인가하고 안 나오겠죠? 그러면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인 실시 계획인 사업 시행 계획이죠. 그게 실시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죠.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자, 어제가 얘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왜? 100명 이하니까 정원을 하지만 100명 초과하고 많을 때는 서로 시공해보려고 돈 벌려고 돈 민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뭘 합니까?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인데 얘는 뭡니까? 얘가 2번 이상 뭡니까? 이상 유찰될 경우에 한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로 하면 거의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일 때? 20명 미만일 때 하는 거잖아요. 건설업자 애들하고 대우, 현대에서 뭘 먹을 게 있다고 덤비겠어. 그렇잖아.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원룸 하나 딱 짓는 거야. 아니면은 다세대니까 4층째 4개니까 4억 20, 한 4개 동 원룸 건물 9번 건물로 지으면은 한 서너 개는 짓겠네. 아파트 20몇 층짜리 10개 동 짓지 않는 이상 안 덤벼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경쟁 입찰이란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얘는 어떻게 해? 그치, 그냥 규약으로 져요, 규약으로. 잘 보세요. 100명 이하도 정관을 한다는데 20명도 안 되는 게 뭐 할 말 있어. 얘는 뭘로 해요? 규약.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무조건 경쟁 입찰이란 말 나오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아예 안 나와. 아시겠죠, 얘는? 네.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조합이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8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공공시행자가 하잖아요.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는 누굽니까?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이 할 때 하잖아요. 이때는 뭐냐? 이들로 아니도 지정개발자이죠.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으로 지정하고 토주공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개발자로 지정. 그러니까 지정 고시 후에 선정한다는 얘기죠. 일단 포인트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경쟁입찰 등 나오겠죠. 얘도. 또는 수의계약. 하여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은 뭐만 안 나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책이 있어도 같이 봅니다. 21번. 1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2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다. 이때 뭡니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고요. 3번 사업 시행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계획 사항도 포함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 철거해야 되지 철거 따라서 맡겨버리면 서로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20명 미만일 때죠.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까지는 맞아요. 경쟁 입찰이 아니고 뭡니까? 규약으로. 규약의 방법이죠. 규약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틀렸죠? 5번에 시장이 요것도 시장 저를 보세요. 시장 여기 예죠. 공공시행자 여기 했던 데죠. 여기 시장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는 시공자를 추천할 수가 있고 왜? 공공시행자 갈 때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조합 대신에 대표기구를 설치하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번 선정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알아서 이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건 자유예요. 이무적. 근데 할 수 있는데 만약 했다면 그 자를 안 하고 내가 할래 그러면 또 안 되겠지. 그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나중에 말이 안 나오거든요. 추천한 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됩니다. 맨 끝에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거 주의하세요.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자, 세 문제까지 풀고 쉬었다 합시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건축법 등등 하기로 하고요. 22번 자, 이제 조합. 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은 양이 많아도 이제 주로 이제 88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창립총회 할 때 창동을 하면 창.
그러니까 출석할 때, 자, 뭐, 의결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여라. 한단 말이죠. 그럼 전부 다 보통 뭐, 한 세대에 100명만 해도 10동이면 1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가반수 하라고 500명에서 못 모여요. 왜 못 모입니까? 다 출근하고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이냐고. 그러니까 최소 10%, 10%. 1000명이면 100명, 100명. 그죠? 10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거기 나오죠. 창사관정.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창사관정. 다 같이 시작. 창사관정. 요 네 가지 몇 프로? 2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창립총회 할 때 창 동그라미 하세요. 창사관정, 창사관정. 100분의 20이면 20. 88페이지 있어요. 요약집은. 쌍가로 8번에, 동그라미 3번에 니은, 기역 니은. 2번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고 몇 년? 3년 이하죠. 3년 이하. 3년 이하. 자, 87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쌍가로 7번에 있는 조합의 임원은 여러분들 법률이 개정된 거 알고 있지, 그죠? 프린트 나갔잖아요. 그래서 개정된 부분은 차차 앞으로 하는 문제에 나올 겁니다. 일부러 낸 거 일부러 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정 안 된 부분을 낸 겁니다. 아마 1, 2, 3, 4회에 없으면은 마지막 날 50문제 특강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야 돼. 그래서 50문제 특강은 이제 좀 중복, 너무 새로운 거 내버리면 또 그러니까 1회부터 4회까지 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좀 내고, 그리고 몇 개는 해당하지 않는 것도 냈어요. 문제 똑같이 하나,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쪽집게 100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요, 9월, 10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맨날 중요하대. 문제 풀지요. 또 저랑 풀지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또 매일 나와 문제 풀잖아요. 그 문제 풀다 보면은 막 중복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막판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3번. 그래서 조합 임기는요, 87페이지 쌍가로 7번 밑에 보니까 나오죠, 그죠? 비읍, 시옷, 이응. 자, 이응이 나오죠, 맨 밑에.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3년 맞게 합니다. 맞게 하고 연임될 수 없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있다 동그라미 하세요. 다 보는 겁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저를 보세요. 이거 할 때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를 봐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자, 재개발 사업은 4분의 3, 2분의 1. 왜? 뒤에 있는 뭐 앞들이 바꾸지 않더라고요.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 두 개죠. 주택단지 안, 밖. 안에서는 각 동별 가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단지 밖에서는 4분의 3, 3분의 2. 3분의 2.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죠. 4분의 3, 3분의 2다. 2분의 1 틀렸죠. 4분의 3, 3분의 2. 4번 보기 전에 저를 봅니다. 항상 우리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뭘 받죠? 인가 받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의 요건은 인가입니다. 인가 받은 이후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30일 이내에 뭐 하면? 등기해야 비로소 뭡니까? 성립한다. 그러니까 설립 요건은 인가고 성립 요건은 뭡니까? 등기. 그러니까 4번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 아니죠. 틀렸죠. 설립 인가를 받고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비로소 맨 밑에 성립이야. 그러니까 성립자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네. 틀렸고요. 지금 답 5번인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요, 틀린 분이 많이 있어요.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뒤에 몇 명 봤어요. 자, 설명 봅니다.
개발법은 50명 이상 둘 수 있다 대의원에. 그렇죠? 정비법은 100명 이상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150명 이상 틀리지만 150명인 맞잖아요. 150명인 100명 이상이죠? 두어야 한다. 맞습니다. 답 5번이죠. 23번 정비사업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조합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토주공 등에게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인수 요청하는 경우 토주공 등이 우선 인수 아니죠. 행정청 누굽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예요. 국장 아니고. 여러분들 보세요. 부산이면은 부산시장이 해줘야 되지. 토주공들은요 이 돈벌이에 거기서 안 돼요. 그래서 토주공 등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 저를 봅니다. 정비법 보세요. 정비법에서 임대주택자가 나오면 재개발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 재건축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아파트 10개 동이 있습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예요. 임대주택은 분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내가 또 분양받아요. 그게 임대주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그죠? 재개발이니까. 재개발 속에서는 솔직히 여러 가지 서민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아파트를 건축할 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받고 없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주택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재개발. 지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성남에서 10년 전에 토주공에서 LHA 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진 거죠. 부정 아파트 말고 저 LH 공사에서 해가지고 10년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다 됐는 모양이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야 계약서를 보니까 분양할 때 그때 가격이 아니라 지금 현대 시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9억 10억 하거든요. 서민들이 뭐 1억도 없는데 그 돈 어디 있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막 대망은 난리 났어. 막 사랑도 명예 난리 났어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LH 공사에서는 계약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로 정해달라. 그 법대로 안 되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받는 아파트 말한 것이고 임대 아파트는 분양받는 게 아니니까 전혀 한게 없거든요.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분양을 전환하는 거니까 어차피 분양받는 거 아니냐. 법률이 없어요. 그럼 그걸 법률을 좀 개정해야 돼.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뭐냐? 앞으로 10년 동안 다시 임대 아파트로 살아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왜냐면은 분양받고 싶어 돈 없어 못 받아. 쫓겨나가야 돼. 그 사람들이 옛날에 LH공사 들어오기 전 거기에서 살던 서민들이었어요. 돈이 있어 나가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면 임대로 좀 계속 연장해서 주든지 아니면 싸게 분양인데 싸게 분양도 안 되는 겁니다. 법대로도 없고 계약서도 안 되고 싸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특혜 줬다고 가요. 특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보는데 사람들 그래. LH 공사 직원도 그래. 이렇게 가격이 오를 줄 몰랐대. 10년 전과 후가 너무 생각하는 거야. 그때 2억도 안 되는 집이 지금 8억 9억 10억 하니까. 성남이 그랬잖아. 발전돼가지고. 그죠? 하여튼 그래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에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시행자가 누구죠? 시행자가 누구야? 무조건 공공이니까 공공시행자는 채권 매입 해 안 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야지. 주거환경 달동네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아니 그들이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거 무슨 관계 있어. 시행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채권 매입하지 않는다.
3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천재지변 등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만 토지 물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수용, 취득이 일종의 수용의 수용,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수용 사용이 돼, 안 돼? 안 돼. 천재지변 등일 때만 가능해. 왜? 평상시에는 매도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이죠. 4번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재건축이 아닙니다. 임시 상가 그러면 상업지역이잖아. 상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 5번에 지자체는 행정청이죠. 국가든 지자체는 임시 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 무료로, 대불이 없이 무료로 주는 게 맞는데 이미 매매 계약을 제3자와 체결했다면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줘. 그때는 거절할 수가 있다. 맞죠? 자, 24번까지 합시다. 자,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요거는요, 어디냐면은, 요도 강조했어요. 자, 92페이지 있습니다. 2페이지 있지만, 자, 문제 풀면서 볼게요.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안 없으면 나 보증금, 전세금 1억, 2억은 돌리도.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보증금 1억 돌리도 그러니까 못 줘 그러는 겁니다. 왜? 평상시에는 전세금 받아버리면 다 쓴단 말이에요. 은행에 안 넣어놔요. 옛날에요. IMF 터지기 전에는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왜? 그때는 이자가 보통 12%, 15% 전부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때 은행에 신혼 초에 하는 그때 당시에 이자가 우체국인데 12.5%, 12.5%.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 안 되죠. 야, 근데 지금은 기껏 해봐야 2.5%. 그죠? 그것도 3천만 원까지 해야 비과세. 넘어버리면은 비과세도 아니에요. 근데요, 군인들은 또 5.5% 그래요. 군인들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들 내면 군대 가잖아요. 조금하라 그러고 엄마가 돈 막 때려줘가지고 조금하라 그래요. 농담 아닙니다. 5.5% 그래요. 군인 이자가 비과세고. 아들 없어요? 입양해. 그렇구나. 내년부터요 병장 월급이요 한 50만 원 그런데 50만 원 그런데요. 저는 군대 8천 원 받아요. 8천 원. 8천 원 많이 받았는데 야 지금 군대 할 만하죠? 장교들 저는 아들내미가 이제 장교로 간다 했는데 알아봤어요. 아는 분이 야 이제 소위 월급 얼마냐 하니까 230만 원입니다. 와 옛날하고 달라요. 내가 그래서 야 너 30만 원에서 50만 원 빼놓고 다 적금해. 5.5% 한다. 군인들 좋아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 안 주니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아 주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돈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돈 못 받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전세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에 반환 청구권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못 주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3번 그런 다음에 금전의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네가 원래 줘야 될 보증금 1억을 내가 줬다. 돈 내놔. 그러면 또 주면 돼. 돈이 어디 있어? 4번 사업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 건축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 저당권 월구고 압류는 어디에 있냐? 갑구에 아예 소유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압류할 수 있다. 이 압류는 저당권의 효력을
가진다 그 말이죠 이게. 틀렸죠? 5번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저를 보세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순간 고시하지만 인가 받는 순간 철거 시작. 그죠? 철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나가야 돼? 있어도 돼요? 나가야죠. 근데 임차인이 개기는 거야. 너 왜 개기?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2년 동안 안 나가는데 1년밖에 안 됐거든?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맨 끝에 등등등등의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